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단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마야가 2027.2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션 메이커에 새로운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Bring Your Own Data 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모션 메이커를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Bring Your Own Data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을 학습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단계가 매우 간단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쓰실 소스 파일이 필요하고 그 소스 파일에 보면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건데요. 거기에다가 액션 태그라는 걸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델 가속치를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션 메이커에서 직접 활용하는 그 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할 것은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스 애니메이션과 액션 스타일 파일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소스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소스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를 또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매우 많이 달라집니다. 액션 스타일 파일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프 파일에 보면은 요 이제 템플릿으로 쓸 수 있는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 긁어다가 저 같은 경우 그냥 노트패드에다가 카피 페이스트해서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running BYOD 뭐 데이터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션 메이커에서 쓸 때 여기서 액션 스타일을 지정을 할 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뭐 쭉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부분은 없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커스텀 캐릭터를 이제 사용하겠다 하면은 이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있는 ADSK 바이패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ADSK는 오토데스크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모션 메이커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액션들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정의하는 곳이거든요. 뭐 디폴트는 가장 뭐 기본적이겠죠. 뭐 걷고라든가 뛰는 것을 그냥 디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 캐릭터가 뭐 점프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점프 항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할 때 보면은 항상 이 액션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여기 쉼표를 꼭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반드시 이 구분점을 있는 쉼표를 쓰시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션 메이커에서 작업하실 때 액션을 지정할 수가 있죠. 거기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확장자는 반드시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확장자를 해서 저장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파일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폴더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게 또 중요한데요. 모션 메이커 이 BYOD 기능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폴더를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스 폴더는 거의 대부분 아까 전에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데이터, 그 소스들이 저장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기에서 뭐 데이터를 끌어다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 이 폴더 안에 소스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그 스타일 파일 있죠? 스타일 파일도 여기에 함께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그드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트레이닝이라는 폴더가 필요합니다. 이름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뭐 다르게 변경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폴더들이 나중에 이 과정에 필요한 폴더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폴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이 준비가 되면은 셋업 씬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소스를 기준으로 해서 태그드 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엑스포트해서 트레이닝 폴더 안에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트레이닝 모델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한 모든 데이터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럼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BIOD를 할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런 식으로 3개의 폴더를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소스 안에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스타일 파일 그리고 워크 파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스타일 파일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노멀이란 이름으로 해서 캐릭터가 걷고 뛰고 하는 것만 기본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FBX 파일도 괜찮지만 더 확실한 거는 마야 파일로 만드는 게 더 괜찮더라고요. FBX 파일로 했을 때는 중간에 뭐가 에러가 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마야 파일로 준비를 했고요. 우선 이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 길게 찍은 모션 캡처 데이터가 없어가지고요. 믹사모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모션 빌더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션 빌더에서 전 기본적으로 이제 걷고 뛰고를 먼저 해보기 때문에 걷고 뛰기를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이용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동작을 보면은 캐릭터가 이렇게 걷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뛰는 것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약간 걷고 해서 뛰는 이 중간 단계가 약간 이제 튀는 것이 있긴 한데 구분점을 이제 나중에 태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이거를 거의 그냥 이어 붙이듯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데이터를 마야로 보내서 그 다음 제가 저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거는 어차피 나중에 모션 메이커 같은 경우는 리타겟팅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션 빌더라든가 마야에서 이 데피니션 작업이 돼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마야로 제가 보낸 다음에 여기 반드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나 확인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그냥 이름을 워크라고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파일과 그리고 폴더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션 메이커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션 메이커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소스 폴더 경로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트레이닝에 가서 하단에 보면은 Set Motion Maker Library Loc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Add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폴더로 가서 소스 폴더를 저는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폴더 선택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뭐 이거는 프레퍼런스에 있어서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리프레시 모션 메이커 라이브러리를 한번 리프레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가서 셋업 씬을 누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됐다 그러면은 액션 스타일에 아까 전에 우리가 스타일 만들었던 그 이름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떠 있나 확인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데모로 해서 데모로 할 겁니다. 그래서 데모를 선택을 하고 다음 바이패드를 선택하기 때문에 바이패드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스 폴더 자, 데모에서 소스 폴더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태그드 애니메이션 디렉토리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드 된 거 선택을 하고 그리고 뭐 여기는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다음 셋업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셋업 버튼 누르게 되면은 아마 프로그램이 인스톨이 돼 있으면은 뭐 저같이 이렇게 뜰 것이고요. 그리고 뭐 ML 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인스톨 할 것이냐 물어봐요. ML 툴이라는 게 반드시 깔려 있어야만 이것이 작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구동이 완료되면은 저같이 자, 이런 식으로 ML 모니터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100% 된 거 확인됐죠? 그리고 한번 확인차 보시면은 데모에 자, 이런 식으로 파일 2개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것까지 됐다. 그러면은 폴더랑 그
그런 것들이 잘 연결됐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다음 스텝 엑스포트 트레이닝 데이터라는 것을 이제 엑스포트 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하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액션을 이제 태그를 해줘야 돼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파일 열어서 여기 보시면 태그드 있죠? 태그드 파일을 열어봅니다. 자, 태그드 파일을 열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바이패드를 쓰겠다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모션 메이커에 있는 바이패드 캐릭터와 제가 지금 소스 애니메이션 한 이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지금 리타겟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태깅이 무엇이냐면은, 이래서 제 캐릭터가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자, 걷는 게 있고 뛰는 게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하시면 돼요. 굳이 태그 같은 거 필요 없이. 하지만 중간에 만약에 내 캐릭터가 뭐 점프를 한다든가 그런 액션이 있으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그 점프하는 구간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점프가 이제 끝나는 곳에서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그 각각 다른 동작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 대신 걷고 뛰는 것은 기본 동작이기 때문에 굳이 태깅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거를 테스트 하다가 그냥 걷기 동작만 한번 해볼까? 그리고 걷기를 했어요. 근데 걷기를 해서 트레이닝을 하니까 얘가 이상하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애니메이션 만들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션 메이커를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A와 B라는 거리를 갈 때 속도가 빠르면 얘가 달려야 되는데 얘가 트레이닝을 할 때 달리는 애니메이션이 없고 걷는 애니메이션밖에 없잖아요. 그럼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에서 얘가 어떻게 처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동작을 만들 때는 걷고 뛰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걷고 뛰기는 아주 기본적인 거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 필요한 거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걷고 뛰기만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그가 완료가 됐다. 그럼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장된 파일을 엑스포트해서 트레이닝 폴더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서 트레이닝 폴더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내가 만든 애니메이션의 프레임 레이시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24프레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4프레임으로 하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일치해 주시면 좋아요. 가끔가다 일치를 안 했을 경우에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 레이트도 중요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모캡을 내가 60프레임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트레이닝을 할 때 더 좋은 결과물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24프레임으로 할 예정이 있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프레임 레이트가 높아버리면은 또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또 여러분들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엑스포트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ML 잡 모니터에서 이런 식으로 뜨죠.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나면은 여기 뭐 에러 같은 것도 다 뜨니까 요거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트레이닝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폴더와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이 안에 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데모까지 만들어지고 이 안에 이제 앞으로 이제 트레이닝이 완료된 파일들이 여기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단계 트레인 모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트레이닝 될 그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트레이닝이 완료될 데이터 폴더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엑스포트 카운트하고 epax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뭐 물론 이제 높은 숫자를 쓰면은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온다 라는 말이 있는데 또 이걸 너무 과하게 학습시키면은 뭔가 이렇게 뭐 다리가 이렇게 슬라이딩 된다든가 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그거는 좀 많은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단순히 걷고 뛰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엑스퍼트 카운트는 이제 뭐 얼마나 캐릭터가 많은 동작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캐릭터가 걷고 뛰는 거니까 뭐 적당히 한 4개 정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입학은 뭐냐면은 얼마나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것인가 요겁니다. 물론 높은 수를 쓰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한 120까지만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을 해도 상관이 얘는 그냥 60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 트레이닝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쭉 가고, 자, 진행이 됩니다. 진행되는 걸 보려면은, 여기 도스창을 열어서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이 옵션 값을 뭘 선택을 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길이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애니메이션 길이가 너무 짧아버리면은 에러가 나서 트레이닝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애니메이션 길이가 필요하고, 애니메이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당연히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하는 이 속도는 여러 군데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폴더에 가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완료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트레이닝 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한 결과 또는 그 전 결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자, 카피를 해서 최종적으로 아까 전에 소스가 되는 곳에다가 해줍니다. 뭐 소스가 됐던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건 최종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라이브러리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근데 하실 때는 요거랑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하고 그다음 마이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뭔가 그 소스라든가 아니면 라이브러리 그게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리프레시 모션 메이커 라이브러리를 한번 눌러서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불러드리게끔 만듭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불러와서 크리에이터 가서 자, 바이패드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거는 BYOD 데모죠. 선택을 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간단히 애니메이션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 키 주고 자, 두 번째 프레임 한 이쯤 키를 줘볼까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그래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보실 수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뭐 여기 가서 부정확한 게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제가 트레이닝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빨리 뛰어볼까요? 뛰는 것까지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걷는 거. 자, 증거에 뛰는데 아직 얘가 트레이닝을 더 많이 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테스트한 거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한 트레이닝 한 120 정도 한 것 같아요. 120 정도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걷는 거, 걷다가 이제 뛰는 거. 그리고 이제 AI라서 이렇게 걷다가 제가 이제 소스 애니메이션에서 걷다가 뛰는 이 구간을 좀 부드럽게 처리를 안 했는데 AI는 좀 머신러닝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좀 잘 처리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걷고 뛰고 하는데 중간에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가 진짜 중요한 게 이렇게 중간 애니메이션까지 부드럽게 연결되는 그런 소스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더 살짝 복잡한 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소드라고 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 양손검을 들고 가는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여기서 캐릭터가 걷고 그다음 양손검을 걷고 그리고 이제 뭐
애니메이션에 따라서 띄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소스 파일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걷는 거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칼을 들고 가는 거, 그다음 또 중간에 한번 걷고 그다음 뛰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태그 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태그 가서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걷는 것까지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양손 검을 들을 때 그렇죠? 그럴 때는 소드라고 태그를 해주고 자, 그리고 걸어갈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노멀로 해서 걷고 뛰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 좀 더 이제 복잡해졌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할 때는 요 엑스퍼트 카운트하고 입학을 충분히 높여서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